이거를 조금 여쭤보는 게 이게 장이 워낙 뜨거우다 네. 보니까 조금 이제 경계감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오늘 소매 판매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예상치 부합은 했는데 찜찜한 구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나 뭐 실소비와 관련된 거, 특히나 네.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또 얼마 전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그쵸. 조금 취약하게 그렇죠. 나오는 등 그 경기에 대해서는 그 걱정하는 측면을 저희가 갖는 거 뭐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그 미국과 이란의 협상 그리고 연준의 그 긴축에 대한 우려들 오히려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중화시켜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소매 판매가 시원찮아지면 소비가 시원찮아지면 그렇죠. 경기 과열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거나 뭐 유가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준다. 네, 맞습니다. 이미 미국은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그러네요. 있는 가운데 예. 최근에 이제 유가가 뭐 미국의 갤런당 그 기름이 4달러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소비에 대해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킨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미국 국민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트럼프한테 얼마든지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트럼프도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연준 역시도 요즘에 연준 뭐 위원들 인플레이션 요즘 지표들 잘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그렇죠. 뭔가 그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긴축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소비가 줄면 그렇죠. 소비가 줄고 또 미국과 이란 협상이 정말 뭐 양방 승리가 됐던 일단 수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스탠스를 기존보다는 매파 스탠스를 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좀 이란 전쟁이 좀 종료가 돼서 네. 유가가 좀 압력이 좀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소비는 어차피 좀 줄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잦아들 수 있을 거다. 내려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야 될 게 어쨌든 뭐 이란 전쟁 후폭풍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국채 금리가 좀 계속 좀 그쵸, 올라오고 불편하죠. 있어서 네. 일각에서는 결국 이제 성장주들 IT나 뭐 AI나 네. 이런 성장주들은 금리가 내려갈수록 이제 그 효과가 더 높아지는데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성장주들이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데 이 그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죠. 근데 앞으로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 그 얼마나 그 레벨이 올라가느냐가 관건인데 보통은 이제 뭐 4.5%를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지금 거의 근접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거의 이제 뭐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마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4.5%는 저는 이미 시장에서도 견딜 만한 체력은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4월달 상호 관세 때도 그랬다시피 네. 4.5%를 몇 번 저희가 시장에 터치를 경험하다 했었죠. 보니까 네네네. 이 레벨에 대해서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이렇게 4.5% 나왔을 때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환경인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요. 실적으로 이걸 할인율 부담으로 그렇죠. 이겨내는 거죠. 그렇죠. 실적의 절대적인 금액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반도체 AI주들의 증가율 자체가 이전보다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 4.5%대 임박하는 금리는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증시 방향에 있어서 계속 봐야 되는 주된 변수는 금리라고 생각하고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5.0% 이거 도달하는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뭐 이번 달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올해 어느 순간에 5.0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증시 입장에서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보통 역사적으로 뭐 버블이 형성된 장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말해서 강세장에 있었을 때 네. 그 강세장이나 버블의 분위기를 꺼트린 거, 찬물을 끼얹은 거는 공통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였습니다. 트리거가 그쵸. 금리였어요. 트리거가 저는 금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앞으로도 이 시청자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미국 금리가 이제 5.0%로 가는지 10년물이 이거를 계속 주시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 것 같으세요? 혹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가려면은 유가가 여기서 이 100달러 레벨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금보다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연준 입장에서도 긴축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저는 유가가 그 연말로 갈수록 떨어질 80, 거다. 뭐 80달러대 수준 이 정도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5.0 가능성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조심해야 된다는 위험 신호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 이제 국채금리 5.0 가니까 다들 주식 파세요?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네, 수준. 맞습니다. 4.5% 육박을 했고 이게 넘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조금 뭐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를 꺾을 정도는 분명히 꺾을 아니라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네. 한번 쉬었다 가는 정도, 단기 조정의 압력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얘기도 뭐 당연히 또 한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오전장에 초반에는 약세다가 지금 삼성전자도 뭐 약보합권 정도까지 네.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플러스로 돌아선 그런 네. 상황입니다. 계속 가긴 가는데 네,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반도체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단기간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 업종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 어제까지 5월 이후로 반도체 업종 지수만 40%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 5월 달 들어서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달에 그냥 30, 40%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시가총액 1위 대장주가 1등, 2등 대장주가 네. 저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다분히 뭐 속다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하방 경직성이 견고한 것도 역시나 이들도 밸류에이션이나 실력상에서 실적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현상이 출현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은 팔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이미 뭐 2배 드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럼요. 30, 40% 드신 분도 있을 그럼요. 거고, 네. 5월 달에만 들어갔어도 그렇죠. 30%를 지금 맞습니다. 수익 실현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을 만족하면서 파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팔았을 때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상실감도 되게 크고 그러면 이게 이후에 내 매매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쏠림이잖아요. 네, 사실은 맞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사실은 AI 주들 중심으로 계속 시장이 가고 있는 네. 상황인 거고 또 위원님이 그 동안에 이제 경력이 좀 기시니까 이렇게 특정 섹터에 쏠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원래 뭐 쏠림 현상이라는 건 그건 뭐늘 장 좋을 있지만. 때 있죠. 수급들이 이제 특정 섹터들로 네. 이동하고.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월 달 이후에 그 반도체 업종이 40% 올랐잖아요. 네. 5월 달 지금 어제까지 코스피 성과를 이긴 업종이 딱 2개인데 그게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입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제가 2005년부터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05년부터 지금 5월 달 20년인데. 네, 그러니까 256개월 정도 되는데 네. 딱 한 번 있었고 그게 이번입니다. 예전에 예, 보통은 3회 정도까지는 있어서 3개, 4개 정도의 쏠림 현상들이 있었는데 올해 1월, 2월 달만 하더라도 네. 이번에는 그만큼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네. 확실히 그 쏠림 현상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단순히 뭐 투기적인 수요, 내러티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의 힘을 보고서 그러니까요. 쏠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쏠림 네. 현상이 이제 뭐 3개 업종, 4개 업종 이랬던 시절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다음 달의 수익률을 봐도 이들이 그 쏠림 현상에 있었던 이들 업종이 상위권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위권은 지키고 있습니다. 10위권 내요. 계속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쏠림 현상이 심했던 그 달에 코스피 상승하더라도 다음 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약간 관성적인 그렇죠. 부분들이 관성적이 있는 있고 수급들이 이제 쏠림 현상이 많았던 데서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거, 또 아. 실적은 좋지만 이들 쏠림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거, 다른 업종들로 수급 분산들이 이루어지는 게 과거에 나타났던 패턴이고 저는 뭐 이번에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역시나 뭐 자동차주 이제 하고 주가가 로봇하고. 폭등을 하고 네. 있는데 다른 아. 것들 보면은 기판주도 다시 한번 급등하고 또 그 바이오주도 요즘 조금 다시 움직이는 것 같고 2차 전지주들도 다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수급 분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5월 달에도 증시가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거, 또 앞으로도 당분간 시장을 상방으로 보는 것도 일단은 대장주들이 버텨주고 글쎄요. 그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들은 여전히 있고 시장에 돈들은 계속 들어오고 예탁금 같은 경우도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매달 거의 10조 원씩 들어옵니다. 지금 137조가 그렇죠. 넘습니다. 네. 네. 3월 달에 한 조금 뭐 8조, 9조 정도 빠졌는데 네, 네, 그 네, 네. 나머지 1, 2, 4월 달 그리고 5월 달 현재까지 보면은 매달 거의 10조 원 이상씩 들어와요. 시장에 돈들이 이렇게 그런 들어오는데 거죠. 예, 유동성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쏠림 현상들 다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스럽고 그 기억하시겠지만 화요일 날에 장중에 지수가 5% 갑자기 예. 순간 폭락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쏠림 현상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그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뭐 그
당혹스럽게 대응을 하거나 반응은 하지 말자. 아직은 지수의 상방 여력들은 계속 남아 있다. 저는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특히 이번 주가 아주 변동성이 참 네. 심했던 달인데 이 주인데 네. 그러면 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지는 거라는 거를 이제는 상수로 보고 네, 맞죠.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게 어떻게 된가 하면 투자 마인드를 좀 가져가야 될 분위기다. 그렇죠. 지금은 이 변동성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변동성의 대가로 우리가 수익을 수익을 얻는 내는 거죠. 그 시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변동성의 레벨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게 숫자상으로 드러나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의 빅스 지수, 미국 증시의 이제 변동성 지수를 많이 참고하시는데 국내에도 V-코스피라는 코스피 200을 대상으로 한 변동성 지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70 넘었대요. 70 넘었습니다. 이 70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 일간 수익률 변동성으로 환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루에 시장이 5% 떠도 이상하지 않고 5%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게 월간 단위라면은 월간 20% 내외의 변동성이 나와도 정상의 환경이라는 게 이 빅스 70포인트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예를 네. 들어서 우리는 이제 20% 이상 오른 거는 사실 올해 들어서도 네, 그렇죠.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네. 그럼 익숙한데 예를 들어서 3월 이번 달에 마이너스 네. 20%가 떨어져도 네. 그거는 지금 변동성이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냥 그것도 예전처럼 뭐 이제 장이 조정장에 들어갔네 이제 추세가 꺾여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보면 필요가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될까? 보통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인식하는 거는 변동성이 높으면 증시 안 좋다라는 건데 예. 이미 저는 저희의 그 우리는 그 반대 현상들을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5월 이후로 지수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지수도 다시 높아졌다라는 네. 거는 변동성이라는 거는 하방뿐만이 아니라 상방 변동성도 있다. 그렇죠. 앞으로도 베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저는 상방 쪽 변동성에 베팅을 하고 가자. 이게 그냥 다른 말로 그냥 지수 상승 쪽으로 계속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방이다, 여전히 네. 상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변동성이 하루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이제는 상수로 보고 월간 단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를 상수로 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상방을 잘 잡으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반도체 외에 네. 뭐 로봇이나 뭐 자동차 뭐 로봇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로봇 그렇죠. 쪽을 잘 분들이야 이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상방을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만약에 그렇죠. 간다고 그러면 네. 이건 또 이를테면 좀 조방원전이 요즘에 요즘 요즘에 조금 취약하죠. 네. 부진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방원전은 계속 주도 섹터로 좀 한 2년째 오고 있으니까 저기는 뭐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네. 저기를 들어가도 되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주도주 그게 딱 반도체랑 로보틱스겠죠. 지금의 주도주는 네, 지금의 주도주에 대해서는 자금을 그 비중 확대 기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가장 그 내 계좌의 많은 부분을 유지하고 뭐 30에서 40, 한 20에서 30%에 할당하는 자금들은 방금 말씀드 주신 조방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기존의 주도주였던데 최근에 주가가 취약했던. 취약 부진한데 예. 그런 주식들은 오히려 이 변동성이 하방으로 터질 때 담아가는 전략들 좋지 않을까. 변동성이 아래로 만약에 터져가지고 주가가 빠지게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은 이후에도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럼요. 역설적으로 네. 의미하잖아요. 그럼요. 그때 네.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그 종목 업종들이 저는 그 주도주 이외에 최근에 탈락했던 여타 주도주, 최근에 부진했던 그 조선방산원전 이러한 주식들도 한 번 더 그 수익률 제고에 그 도움을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 순환매 같은 그쵸, 느낌인 순환매라고 거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인 거고, 네. 요 다음 번에는 로봇이 좀 주춤. 로봇도 사실은 지금 수치, 그러니까 넘버를 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전히 순전히 내러티브니까. 그냥 흔히 말해 멀티플 뭐 리레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대감인데 쉽게 말해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거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 기대감을 뛰어넘는 실적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올라가는 있으니까 거고.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른 취사 선택일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수익률을 좀 추구하고 싶은데 변동성 감내하겠다. 그 엄청난 그 주가 흔들림 감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대감이 많은 로보틱스 쪽으로 가시면 되고 아 나는 그 변동성 감내하기 힘들어. 그러면은 기대감보다 실적이 더 그 기대감을 압도하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 가시면 글쎄. 좋겠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우리 한 의원님의 투자 전략은 반도체는 기본으로 네. 담고
로봇이 됐든 조방원전이 됐든 기존의 주도 섹터, 그러니까 수치를 동반을 하든 내러티브를 가져가든 어쨌든 우리가 주도 섹터로 몇 번 경험을 했던 이런 섹터들을 순환매를 잘 공략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그걸 좀 주도적으로 담지만 좀 못 나갈 때 좀 비중을 낮춰서라도 좀 담아서 다음에 올 순환매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네, 좀 맞습니다. 가는 게 지금은 좋겠다. 순환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매죠. 그러니까 선순환매라는 거는 특정 올라가는 업종에서 주가가 빠진 지수가 그 업종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올라가는 계속 지수 장세를 올라가네. 그게 선순환매라고 하는데 아. 그게 지금 장세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동안에 확실히 주도 섹터로 어느 순간에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었던 섹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네, 순환매 맞습니다. 대상 섹터로 보면 뭐, 된다. 시총은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는 수익 실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업종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 들었는데 국내 이제 백화점 관련 주식들, 편의점 관련 주식들 예, 이것들은 지금 부의 효과 저는 무시 못한다. 아, 실제로 맞아요. 백화점 네. 요즘에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은 고가 내구재들, 고가 사치재들 여기에 대한 소비들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실적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실적도 좋았죠.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좋았는데 저는 2분기, 3분기 이때도 실적은 저는 계속 괜찮을 좋을 거다. 거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한, 지수 방향성에 꺾이지 않는 한 이 평가 이익에 대한 그렇죠. 그 소비력 상승 이 효과 저는 무시 못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신영증권의 서정현 팀장 네.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쪽 담당이셔서 네.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명품을 많이 사는데 이를테면 명품 소비가 늘어난 것 꽤 큰데 명품도 백이 아니라 네. 더 단가가 센 시계랑 그렇죠. 주얼리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인들이 확실히 해외인들은 외국인들은 딱 그렇게 되죠. 왜냐면 환율이 지금 뭐 1,490원, 그러니까요. 워낙 1,500원대 좋죠. 임박하고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좋은 거여서 더 구매력들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이제 한국인들은 네. 환율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장 분위기가 좋고 다들 돈 많이 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른 진짜 부의 효과, 2차적인 소비 효과 그게 우리나라 이 유통주들 이들 업종의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당분간 그거는 지속이 될 그러게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조방원전에 로봇, 네.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주, 유통주 중에서도 백화점으로 백화점 좀 쪽이죠. 축소를 하죠. 백화점 오늘 뭐 사실 신세계가 오늘도 6%가 넘게 올라서 지금 거의 57만 원 육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잘 올라가네요. 엄청납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섹터들 좀 한 의원님 말씀하셨다. 이런 섹터들을 두시고 지금은 사실은 백화점주가 굉장히 좋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부담스럽지만 네, 그렇죠. 얘도 언젠가 쉴 때가 오겠죠. 쉴 때 들어가면 되는 들어가서 거고. 네, 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을 이렇게 수혜를 입으시면 네. 된다. 이게 자꾸 이런 섹터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게 참 반갑네요. 반갑죠. 우리 시장이 그만큼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방이 탄탄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코스피에만 한정된 거고 코스닥은 이제 여전히 조금은 이제 그 수급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시간이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 코스닥은 짧게 한번 좀 더 전망해 주시자면 어떻게 좀 볼까요? 코스닥은 결국에는 이제 그 대장주인 바이오가 같이 좀 살아나야 살아나야 되는데 바이오는 뭐 매크로 단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을 지금 무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래서 금리 상승세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뭐 4%대 초반으로만 내려와도 바이오주한테는 한 번 더 이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고 이게 코스닥의 그 코스피 키 맞추기 수요를 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그냥 코스피 그 안에서 대형주, 주도주를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너무 넓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게 뭐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